자, 시청자 여러분, 공안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이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이겨보질 못해서 우리 축구만 만나면은 두려움에 떠는 것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뜻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안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당의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에 협박과 네거티브, 분열적 언사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는 물론 덧셈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여러 후보들이 등장을 했고 그 후보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다 보니까 신조어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정은 평론가님, 공안증이 저런 의미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공안증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건데 예. 원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두려워하는 거 보고 공한증, 한국할 때 한자 이렇게 예. 해서 쓴 거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성이 한씨니까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똑같은 그 한씨를 써가지고 예.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다른 후보들 예. 이런 의미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성이 한국할 때 그 한자인 거예요. 예. 한자로 봐도 공안증의 똑같죠? 한자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공안증의 의미가 생겼고 그 밖에도 여러 신조어가 이번에 나타났는데 첫째가 절윤. 절윤이 뭐냐면 윤 대통령과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끊을 절자 써가지고. 예, 그 끊을 예. 절자. 거기다 또 창윤. 윤석열 정권을 함께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조어가 뭐냐면 업윤. 업그레이드된 윤석열. 이런 식의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총 4개가 제시가 됐거든요. 4개 중에 3개는 대통령 관련된 신조어고 예. 1개가 한동훈 후보 관련 신조어입니다. 근데 저 공안증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캠프에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안증이다 이렇게 먼저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가 이 공안증 발언에 즉각 맞대응했는데 이 공안증 발언이 나온 어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공안증 맞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길도 제대로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두렵다. 즉 다른 의미의 공안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한 후보 캠프를 지원 사격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도 정면 반박에 나서는데 같은 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비게이션 좀 찍어보자는 국민들 요청에도 백두대간 지도만 고집하며 헤매다가 진창에 빠지는 운전사들보다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함께 갈 줄 아는 운전사가 필요하다. 누구의 말과 달리 이미 국민의 눈에는 초보 운전자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두려워한다. 그게 아니다. 한동훈 후보가 엉뚱한 곳으로 이 대한민국 또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까 두렵다. 그래서 공안증이다. 그게 아니다. 지금에 있는 대통령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제대로 된 지도를 따라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말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예.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은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니까 예. 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은 민심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민심을 따르고 있다 이 뜻 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다른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원희룡 지금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공안증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 잘못 켜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정치 초보고 어쨌든 총선에 패배한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제 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이 당선돼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예. 분석과 해석이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꼭 그러면 민심대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약간 저는 의문이 있는 건데 물론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예.
다만 이게 80%의 당심 그리고 20%의 민심인데 당심에서 과연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거냐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비윤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윤이다. 이걸 어필하면서 당심을 끌어모아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안증에서 이제는 내비게이션까지 막 신조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들어보니까 이 배현진 의원은 사실 윤 대통령과 좀 가깝지 않았었나요? 일종의 그러니까 윤심의 대변인이었던 분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는 갈아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갈아탔다기보단 예. 지금 분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에 당선된 분 중에 비윤을 모토로 당선된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 예. 전부 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시작을 했고 그때는 비윤, 친윤 이런 어떤 이 프레임이 없었습니다. 총선 때까지는. 총선 때까지는 그래서 당선자들이야 다 뭐 배현진 의원의 버금가게 또는 못지않게 서로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배현진 의원만이 아니라 가장 저는 눈길을 끄는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예. 아시다시피 주진우 의원이야말로 대통령의 복심이다. 법률비서관 출신의 검찰 후배 라인,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의 핵심, 뭐 그 후배고, 뭐 이런 사람이 지금 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지금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마저도 뭐 이런 주진우 얘기가 너마저도. 마저도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렇죠. 그런데 일단 주진우 의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 지금 큰 범위 내에서 지금 이 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도 예.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이 그대로 좀 이렇게 먹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돕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뭐 이렇게 각이 세워지는 건 예. 맞지만 그러나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뭐 다 용광로처럼 녹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정치에는 영원한 동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동지가 영원한 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배현진, 없습니다. 주진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네. 한동훈 호로 갈아타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게 맞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다는 건 뭐예요? 윤리적으로 맞다 뭐 이런 윤리적이든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치 도의적으로? 정치 도의적이나 윤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사실은 좀 지조를 가지고 한 길을 가는 게 좋죠. 근데 지금까지 정치 상황을 보면 정말 끊임없이 한 길만을 가는 분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느 쪽을 밀었다가 또 다른 때는 다른 쪽을 밀었다가 또 뒤에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일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정치 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늘 그렇게 본인의 생존 본능을 발휘해 왔던 것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동지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보고요. 정치 세상에서는. 예.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갔다 이런 일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 후보 쪽에 가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한동훈 후보를 떠날 수 있다는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들이 반드시 떠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알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믿지 마라. 정치인들은 특히나 잘 새겨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정강재 대변인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우리 MBN 출신이라 이 중국에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와서 그런지 이 중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 공안증이란 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공안증이 낳은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4명의 후보들 가운데 원희룡, 나경원 후보도 이 공안증이라는 말에 직접 참전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공포는 진짜 공포입니다. 한동훈 후보 혼자 갑자기 화물차와 야당의 장갑차가 폭주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스포츠카 혼자 복잡하고 엉켜있는 고속도로 그것도 초보 운전자가 스포츠카 혼자 몰 수 없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를 바로 가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 당대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파탄단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관계뿐만 공안증이 아니라 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걱정되는 거죠. 한동훈 걱정된다. 우리 뭐 그러면 우한증이라 그래야 됩니까? 한 우려. 그래야 됩니까? 예.
네, 이렇게 원희룡, 나경원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이 한동훈 후보도 뭔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지금 언론계 생활하면서 너는 날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많이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학폭의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학폭의 가해자가 된 것 같다. 안타깝다. 이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얘기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네. 학폭의 피해자. 나경원 전 대표가 학폭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던가요? 2023년 3월 얘기예요. 그때 이 바로 직전 전당대회였지요.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예. 고령화위원회.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예. 부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전대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맞아요. 저 여론조사도 꽤 높게 나왔어요 그때. 그런데 당시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던 후보가 한 사람 있죠. 김기현 후보. 굉장히 밀렸습니다. 처음 시작에 제가 기억에 한 5% 내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김장연대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럼요. 장재원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하고 마치 함께 이제 연대해서 김기현 후보를 전당대회 대표로 만든다. 이런 김장연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포지티브 하잖아요. 네거티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강제로 어쨌든 출마를 못하게 됐어요. 나경원 의원이. 어떤 거? 연판장이 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연판장을 또 주도한 사람이 아까 배현진 의원이네요. 생각해봤더니 뭐 두루두루 이렇게 딱 엮입니다. 어쨌든 연판장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자였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동정 여론도 많았고 그 피해자였던 그럼 나경원 의원, 그 나경원 의원이 도리어 지금은 비윤을 자신을 몰아붙인다. 이 얘기가 가해자처럼 됐다. 당시에도 비윤 얘기, 반윤 얘기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피해를 입으셨던 분이 지금은 나한테 반윤, 비윤으로 이야기하신다. 가해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죠. 당시에는 동료 의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내지는 뭐라 해야 돼요? 이 괴롭힘을 당했던 나경원 의원이 지금은 본인이 다른 후보들과 함께 한동훈 후보를 한 명을 특정으로 찍어서 공격한다. 공격한다. 예. 그 당시 학폭과 지금의 학폭은 뒤에 이게 계획자라고 해야 되나요? 총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두머리 뭐 그런 게 따로 있나요? 저는 뭐 사실 모든 학폭은 다 나쁩니다. 어떤 학폭도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기획을 했다 뭐 그건 조금 뭐랄까요. 물론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사실 피해자였죠 당시에. 똑같이 안철수, 나경원 둘 다 학폭의 피해자였다. 근데 지금과 뭐 유사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많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학폭은 나쁘다. 이종훈 평론가님이 뭔가 시원하게 말을 하고 싶으신데 말을 아끼시는 것처럼 들려요. 알겠습니다. 자, 이 학폭의 피해자였던 나경원 의원이 학폭의 가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한동훈 후보의 말에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학폭 피해자였기 때문에 학교 폭력 추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계파 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정치하면서 계파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뭐 윤심파리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지금 잠재적 학폭 가해자들로부터 학폭 추방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학폭의 가해자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 2018년에 무소속으로 탈당하신 상태에서 제주지사에 나오셨죠. 예, 예.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마칠 생각입니다. 예. 혹시 예. 당명이 개정된다면 이름은 바뀔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해서 입당하고 뭐 그런 다음에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후보가 진짜 이 소년 장원급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각 후보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한동훈 후보는 검찰에 있어서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도 당시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입력하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딱딱 꺼내서 상대방의 약점을 딱 찌르는 그런 공격 포인트를 선보이는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죠.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예. 이제 원희룡 지사가 당시 제주지사로 출마를 했을 때 무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무소속이었는데 물론 이제 명확하게 무슨 민주당을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현재 상황에서 원희룡 지금 전 장관이 친윤계의 지지를 얻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희룡 전 장관은. 그래야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겨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는 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은 적은 없고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 기사들은 많이 나왔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깨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집중,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려고 하는 세력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 원희룡 전 장관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당원들로 하여금 상기시켜서 본인의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강 2중 1약 이렇게 좀 표현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2중이 바로 원희룡, 나경원 후보인데 그래서인지 두 후보 간의 연대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그만할까요? 예,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우리가 스스로 꺼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원희룡,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힘을 합쳐야 한동훈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근거 속에서 논리 속에서 이른바 연대론이 나왔는데 두 후보는 다 잡아떼는군요. 연대가 5글자로 후보 단일화예요. 그냥 연대가 좀 포괄적이고 후보 단일화 하자는 얘기예요. 그 하자는 얘기가 사실 원희룡 후보 측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맞아요. 먼저 흘렸어요. 그렇죠.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 맞아요. 정확하게 후보 단일화 하자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나경원 후보가 3위라는 얘기거든요. 이 프레임 자체를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2위니까 우리가 유리하니까 3위인 당신과 후보 단일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 제도에서는 나머지 후보 1위, 2위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중간에 단일화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서 차라리 내가 2위를 하면 당연히 3, 4위가 나한테 줄 거고 3위를 하면 그만큼의 지분만큼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지지를 표명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일화 이야기는 조금 더 프레임, 그러니까 내가 좀 앞서고 있다라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프레임이었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해도 조금 상대적으로 워낙 강력한 후보가 거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심에서 조금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